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카메라나 장비를 구입하러 한번 같이 가보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처음 접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카메라 중에는 나에게 맞는 카메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될지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카메라들이죠. 물론 이외에도 중형 카메라나 또 대형 카메라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걸 만져볼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우선 가장 흔히 많이 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DSLR과 미러리스를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자. DSLR이란 말은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해서 하나의 렌즈를 통과한 빛이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이 펜타프리즘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파인더로 보는 방식이죠. 미러리스는 반대로 이 거울하고 이 펜타프리즘을 제외해서 그냥 바로 센서로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미러리스는 상대적으로 작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거울이 없이 바로 센서로 오니까 다시 이 하이엔드라는 말은 비슷한 제품군 중에 가장 뛰어나고 비싼 제품을 또 일컫는데 미러리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근데 렌즈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기능은 이제 모두 가지고 있는데 렌즈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 뭐 컴팩트 카메라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처음부터 완전히 자동화로 세팅이 된 거니까. 초반에는 이 DSLR이 좀 무겁고 전문가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근데 현재는 이 미러리스가 보급이 많이 됐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DSLR도 캐논 뭐 100D처럼 이제 작은 DSLR 내놓으면서 이 미러리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죠. 그래도 총 판매 순위로 계속 본다면 이 미러리스 시장이 상당히 거대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소니하고 삼성이 거의 더 주력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이엔드 카메라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컴팩트 카메라의 시장이 점점 하락세로 있다고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같은 가격이면 뭐 하이엔드나 미러리스를 사는 거 아니면 또 휴대폰 카메라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게 소비자의 심리가 또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 저는 그럼 뭘 사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DSLR은 아무래도 크기 면에서 작지가 않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 세로 그립이라고 해서 추가 배터리를 또 끼게 되고 그러면 또 부피가 또 커지고 그리고 또 렌즈가 또 작고 가벼운 게 아니라 또 줌렌처럼 무겁고 이런다면 거기다 더 무게가 더 실리겠죠. 거기다가 또 이런 외장 플래시 같이 좀 더 큰 게 된다면 엄청나게 크기가 커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데도 굳이 DSLR 사용하는 이유는 이 렌즈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파인더로 보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눈으로 거의 비슷하게 촬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필름으로 사용했던 그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있죠. DSLR은 결국에 이제 내부 장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피가 커지고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다양한 또 기능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질적으로도 많이 우수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처음에 어떤 정확성, 그다음 명확성도 있고요. 선명함도 들 수 있죠. 이게 바로 DSLR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또 부피가 크니까 휴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또 단점이 있는데요. 이걸 야외에서 이렇게 막 꺼내면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에는 너무 복잡한 세팅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 카메라 버튼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DSLR 보면.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좀 현장에서는 빨리빨리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빠른 세팅으로 해서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버튼들이. 그래서 자기가 뭐 그렇게까지 정말 중요한 사진을 많이 담고 어떤 현장을 답습하고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게 별로 무겁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뭐 DSLR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DSLR의 무게를 상당히 줄여서 휴대하기가 가장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2013년 상반기에는 이 미러리스 판매량이 DSLR을 앞지르기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화질적인 차이에서 DSLR보다 조금 뒤처져서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뭐 나란히 하고 있죠, 어깨를. 그리고 또 바로 휴대성에서 가장 요즘에 강점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20, 30대 남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미러리스 또 대표적인 강점은 자기가 촬영을 하면서 액정으로 보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많은 프로 사진가들이 미러리스를 많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제 프로 사진가들 실내 촬영, 스트로브 촬영이라고 그런 촬영하는데 거기서 빛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휴대성에서 많이 점수를 많이 주고 있죠. 미러리스를.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장점이 큰 거거든요. 휴대한다는 거. 대신 또 렌즈를 같이 또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 그 큰 렌즈보다는 작은 단렌즈를 갖고 다니시는 게 조합이 제일 잘 맞겠죠. 미러리스가. 그래서 이제 실내 그런 전문화된 촬영보다는 좀 가볍게 휴대하기 좋으면서도 DS처럼 어떤 그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미러리스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하이엔드 카메라는 이거 렌즈 바꾸는 거 빼고는 거의 뭐 미러리스와 기능이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근데 결코 싸진 않죠. 왜 그러냐면 다른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양만 봤을 때는 이 컴팩트 카메라하고 미러리스하고 거의 합쳐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컴팩트 카메라의 가벼움과 미러리스의 그 기능을 같이 섞여 있는 것다. 그래서 굳이 뭐 내가 렌즈 바꿔 끼는 게 귀찮다,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하이엔드를 추천드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장 휴대하기가 좋은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011년까지는 이 컴팩트 카메라가 거의 시장을 독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그죠? 버튼만 누르면. 그러니까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시장이 흐름이 바뀌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가 좋아지고 미러리스 카메라가 쏟아지면서부터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됐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쓰고 싶지 않다. 그죠? 그런 분들한테 이 컴팩트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뭐 그냥 정말 손쉽게 누르면 찍을 수 있으니까. 그죠? 누구나 다. 뭐 따로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자동화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찍으시려고 하면 이 컴팩트 카메라를 쓰시는 것 같지만 좀 기능적인 걸 좀 느껴보면서 근데 대신 뭐 렌즈까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이엔드를 추천드리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볼까요? 확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DSLR은 이 현장 촬영, 실내 스트로보 특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예가 중계 같은 거 막 무슨 그 연예인 화보 촬영 막 이렇게 갔을 때 인터뷰 막 이런 거 보면 막 펑펑펑 터지는 걸 중간 봤을 거예요. 그런 실내 스트로보 촬영이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해보고 싶다.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러면 결국에 DSLR을 쓰시는 게 좋고요. 미러리스는 아까 말했지만 뭐 액정을 보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약간 야외에서 햇살을 보면서 하기엔 약간 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휴대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렌즈를 또 DSLR처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또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걸 싫어하고 그 렌즈를 또 교체해 보면서 그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미러리스를 추천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카메라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대표로 4가지 중에 자기가 나는 그래 좀 무거워도 좀 더 오래 좀 더 카메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더 찍고 싶어. 아니면 뭐 나는 휴대성에 더 메인을 줬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분류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매해서 선택을 했다고 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사러 가야겠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뭐 비교 사이트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결국에 뭐 정품 병행이 있는데 병행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에이스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품을 쓰시되 바로 여기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장에 가야겠죠. 마음에 든 게 딱 나왔으면 그 중에 매장에 가서 몇 가지를 선별을 해서 가격을 좀 알아낸 다음에 직접 가서 만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느낌인지 어떤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직접 가서 만져보는 게. 우리가 근데 거기 아까 생각하고 갔던 가격이 딱 갔는데 가격이 괜찮네라고 하면 뭐 거기서 매장에서 사면 되는데 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안 맞네 그러면 다시 또 집에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 아까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막 하겠죠. 그때는 이제 우선 구매하기 전에
중요한 건 있는데 거기서 그 딱 그 렌즈만 그 카메라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구입할 때 뭐 보호 필터라든가 그리고 렌즈 청소 용품 그리고 뭐 특별히 또 하나 그리고 뭐 추가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또 나중에 또 구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같이 바디하고 렌즈가 이제 추가돼서 샀냐 아니면 이 렌즈 따로 구매를 할 거냐 물론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렌즈를 또 따로 구매하시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렌즈를 구매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다. 그다음에 찍어 보신 다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때 렌즈를 추가적으로 또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또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배송을 누르겠죠. 확인 눌러서. 근데 저는 여기서 결제를 하고 바로 배송을 누르지 않고 직접 현장 방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카메라인데 좀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좀 뭐 그럴 일은 많지가 않겠지만 배송 중에 혹시 파손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판매처에 직접 또 가보는 것도 뭐 나중을 대비해서 뭐 구경도 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좀 내서 직접 가져오는 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방이라고 그래서 뭐 내가 카메라를 소중히 하니까 명품 가방 갖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그렇다고 막 목에다 목 디스크 나가거든요. 절대 목에 걸지 말고. 그렇다고 막 가방 이게 카메라 작다고 해서 막 그냥 가방에 막 이렇게 넣고 다니면 그래도 내 카메라가 소중한데 그죠? 기스라도 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동할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동할 때는 웬만하면 자기 카메라에 맞는 크기만큼 너무 또 크지도 적지도 않게 자기 스타일대로 가방을 좀 준비해서 갖고 다니는 건 나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장시간 여행을 간다거나 체류를 해야 되는데 막 뭐 아무데나 카메라 이렇게 두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는 또 장시간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꼭 필요한 걸 수도 있다.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메모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메모리 우리가 알 게 좀 있어요. 중요한 거. 이건 이제 뭐 CF 카드에서 컴팩트 플래시 카드인데요. 이거는 안에 제어기가 있어서 고용량 고성능을 잘하죠. 좀 크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반대로 이제 SD 카드는 뭐 SDHC, SDXC라고 뭐 하는데 이건 뭐 그건 용량 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SD 카드의 중요한 건 이 동그라미 안에는 숫자거든요. 그게 바로 이 데이터 전송 속도예요. 저 숫자가 큰 게 아무래도 좋겠죠. 지금 거의 뭐 스탠다드 10으로 되어 있겠지만 가끔 보면 4, 6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싸요. 무조건 쌀 수밖에 없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숫자를 보면서 이게 속도가 좀 느린 거구나.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할 때도 뭐 이동식 메모리 이렇게 뚝 꽂으면 이 복사하기 누르면 어떤 건 쭉쭉 되는데 그죠? 어떤 건 한참 걸려. 뭐 밥 먹고 와도 그죠? 영화 하나 담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 속도.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 속도가 너무 낮으면 아까처럼 뭐 밥 먹고 와도 아직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높은 게 좋겠죠. 숫자가. 삼각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사진의 퀄리티를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물론 좀 크고 번거롭죠. 아무래도 삼각대가. 삼각대를 찍는데 삼각대를 갖고 찍으면 여유를 줘요. 뭐 내 손에서 자유를 좀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 좀 너무 큰 게 부담스러우면 미니 삼각대라고 있어요. 그죠? 미니 삼각대를 쓰는 것도 좋은데 근데 또 너무 또 무게감이 없으면 그 역할을 또 못 해주기 때문에 약간 좀 튼튼한 게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삼각대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뭐 특히 뭐 프로필 촬영할 때도 쓰고요. 뭐 꽃 사진 찍을 때도 쓰고 뭐 대부분 더 다양하게 또 야경도 찍고 여러 개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진을 촬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미러리스나 뭐 DSLR, 뭐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를 선택할 때는 뭐 나한테 우선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거워도 잘 갖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휴대성에 좀 메인을 두는 건지, 뭐 렌즈를 가끔 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선은 기준을. 그리고 가방은 이제 많이 장시간 이동할 때 상당히 카메라를 보호해 주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용량보다는 아까 그 속도를 보면서 선택을 해줘도 되고, 삼각대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많은 또 여유를 선물해 준다는 거,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삼각대는. 자, 이렇게 오늘 카메라 구입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기한테 맞는 카메라를 잘 구입하셔서 앞으로 멋진 사진을 많이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